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X 교재 37페이지를 보면 마우스와 팝업 메뉴라고 적혀 있는데, 마우스 버튼이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버튼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키가 키보드 키가 Shift 키와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Shift 키와 컨트롤 키. 걔를 눌렀을 때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MB1, 자, 이거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베이직 샘플을 띄운 다음에 베이직 샘플의 제일 앞에 두 번째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뜹니다. 화면이. 다 띄었나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MB1 마우스 버튼 1번 그냥을 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클릭하면 물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시소키는 ESC키입니다. ESC. ESC를 누르면 선택했던 게 취소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를 이 녀석을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 로테이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화면 로테이트. 화면 로테이트를 시킨 다음에 F8번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보일 수 있도록. 자, 자, 이때 2버튼과 3버튼을 동시에 눌러보세요. 2버튼과 3버튼을. MB2와 MB2 플러스 MB3.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화면이 이동. MB2와 MB1은 선택, MB2는 로테이터, MB3는 펜, 화면 이동입니다. 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자, 이 휠 마우스 버튼을 아래 위로 당기면 줌인아웃이 됩니다. 줌인아웃.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세 개가 똑같이 동시에 정해지는 공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갑자기 얘가 십자로 변하죠. 중앙에 있는 커서가. 자, 여기서 동그라미입니다. 커서 끝을 잡고 중앙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 십자인데 요 세 개가 일치하는 자리에 가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자, 이때 클릭하게 되면, 자, 내 뒤에 자, 이 물체들을 이렇게, 아니면 피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네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물체들이 선택이 됩니다. 어떤 경우 물체가 교차되는, 이 세 개가 교차되는 공간, 여기에 갖다 대면 십자로 안 변합니다. 십자로 변해도 십자로 변하는데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 피처, 페이스냐, 시트메탈이 시트바디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천천히 가만놔두면 십자로 변하면서 점점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돌려서, 자, MB1에 Shift를 누르고 객체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선택하고 난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제시킬 때 ES 키를 누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대상물을 여러 개 찍었다, 이렇게 대상물을 여러 개 찍은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제하고 싶어.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한 번 더 하시면 이게 풀려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든지 풀린다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나 클릭을 하면 그 대상물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MB1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됩니다.
스케치에서 복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케치라는 모듈에서 작업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체를 잡고 손가락을 떼지 않고 쭉 옆으로 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델링 상태이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2 마우스 두 번째 거. 자, 엔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터가 우리가 캐드 할 때도 엔터 쳤죠. 뭔가 물체를 선택하고 나면 엔터. 근데 모델링에서는 물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OK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자,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마침을 표현할 때 그때만 키보드 엔터를 치지. 나중에 제가 엔터 그러면은 키보드 엔터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보드 엔터는 숫자를 기입했을 때 말고는 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 키가 어떤 거냐?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엔터란 거예요.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엔터 키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중앙에 있는 모어가 있습니다. 모어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 선택. 자, 그러면 요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150 엔터. 숫자를 입력하고 마칠 때만 키보드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100에 200에 그대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리진을 찾습니다. 포인트는 여기하고 떨어진 공간에 가서 찍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찍고 나서 여기에 OK를 눌러도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엔터란 말이에요.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르라. 자, 그러면 엔터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휠 마우스 버튼. 치수는 상관없어요. 치수는 아무거나 치수를 주고, 치수는 상관없으니까 아무 치수를 주라고. 자, 그러면 물체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치고 마침표에 해당되는 엔터 기능은 휠 마우스 두 번째 버튼이다. 지그시 누르게 되면 set rotate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그시. 자, 여기 점 포인트 나와지죠. 그러니까 내가 잘 보세요. 주목. 내가 이 물체를 돌리고 싶을 때 내가 센터 포인트를 여기 중심에서 돌리고 싶다 이거지. 이럴 때 지그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점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돌리면 요 방금 찍었던 이게 회전을 하는 것의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을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요 빈 바탕 보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로테이트 포인트를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지그시 누르면 점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저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찍고 싶다. 이럴 때는 팝업창 세 번째 버튼 엔터, 세 번째 버튼 MB3. 자, 여기 보면 Set Rotation Re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로테이션의 참조 포인트를 말합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블럭에 있는 엔드 포인트를 기준을 딱 찍습니다. 여기를 딱 찍어요. 하늘아, 여기 안 쳐다보면 못 따라합니다. 딱 하는 거 보고 하세요. 하는 거 보고 여기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로테이트를 돌리게 되면 방금 찍었던 여기가 로테이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체를 돌리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내가 회전시키고 싶은 포인트를 또 바꾸고 싶을 때는 세트 로테이션 포인트 여기를 찍어줍니다. 여기 엔드 포인트를 딱 찍은 다음에 돌리면 저기가 로테이션의 포인트가 됩니다. 로테이션의. 자, 로테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펜 기능이 됩니다. 펜 기능. 아까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와 똑같습니다. 펜 기능.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땡기면 줌인아웃이 됩니다. 줌인아웃.
줌인아웃. 마지막 세 번째 버튼은 각 대상별 팝업 메뉴에 팝업이 뜹니다. 팝업. 지금은 팝업이 뜨죠. 가장 많이 쓰는 활용하는 기능들이 뜹니다.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작네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팝업이 뜹니다. 많이 쓰는 기능들이. 그래서 쉐이딩을 없애겠다. 요걸 딱 마우스를 선택하면은 지금 보시면 색깔 입히기가 없어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꾹. 그럼 이게 뜹니다. 쉐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이 커서를 여기 쉐이딩 창으로 가서 딱 놓으면 색깔 입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도 꾹 누르면 없죠. 자, 이렇게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10분간 연습.
된다고 보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 기능에서 자 여기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 누르는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파트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얘를 딱 눌러봅니다. 자 이거 눌렀는데 자기는 자꾸 이게 들어가 버린다 하는 사람은 여기 위에 리소스 바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 보면 핀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가 안 들어가는데 얘가 꺼져 있는 사람은 여기 푹푹 들어가요. 이리로 마우스 갖다 대면 티 나오는데 마우스를 빼버리면 쏙 들어갑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옵션에서 핀 오픈이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안 들어갑니다. 자, NX에서 그 설명하는 모델링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순서 지정식이랍니다. 오더에 대한 오더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기식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순서 지정식은 내가 형상을 만든 거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피처가 생성되는 것을, 자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형상들을 뭐라고 부른다?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 이런 특징적인 형상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기능에도 무슨 피처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하나하나의 기능을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자, 피처는 피처인데 피처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프리미터리 모델링처럼 블럭, 실린더 이런 것들은 피처로 들어가지만 피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델링 기능 중에 하나인데 피처가 독립적으로는 안 되는 거. 어떤 거? 블렌드 이런 것들은 피처가 될 수가 없어요. 피처란 것은 독립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어떤 편집에 의한 편집에서 쓰는 기능 이런 것들은 피처가 아니에요. 블렌드, 뭐 챔퍼 이런 것들은 피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피처는 지금 보시는 블럭, 실린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뭐 익스트루드, 또 뭐가 있느냐? 홀, 뭐 이런 것들은 피처라고 되는데 피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어떤 기능들을 피처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처럼 이 피처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만들어진 이런 설계 방식을 순서 지정식이라고 합니다. 순서 지정식. 네, 순서 지정식.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을 순서 지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 모델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순서 지정식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순서 지정식이 아닌 동기식 모델링 방식이 주를 이룰 거라고, 솔리드 모델링 쪽에서는 그게 이제 주를 이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 지정식이 아닌 동기식 모델링 방식은 뭐냐? 순서 지정식이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만들어지는 역사에 의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에 의해 지정된 순서로 모델링하는 방식을 순서 지정식이라고 합니다.
기면서에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유저들이 싫어하는데요. 너무 순서 지정식에 오래 길들여 있다 보니까 자, 그 지금 현재 왼쪽에 보는 방식이 순서 지정식입니다. 순서 지정식. 자, 그런데 여기를 빈 마우스 버튼을 딱 누릅니다. 세 번째 마우스 버튼. 자, 밑에 보니까 타임 스탬프 오더라고 적혔습니다. 순서 지정식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풀어버립니다. 체크를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시트 바디, 솔리드 바디, 솔리드 바디, 솔리드 바디 이런 식으로 바디별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을 동기식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사각형하고 동그라미는 안 나오는. 자, 이 사각형과 동그라미 이거는 아까 말했던 피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피처가 파라메트릭의 개념에 의해서 생성된 특징 형상을 말하는데 커브나 동그라미는 파라메트릭이 어떻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파라메트릭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편집 기능을 써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크기에서 다른 크기로 따로 피처를 수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은 다른 기능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디만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솔리드 바디를 선택할 거 이거 아니구나. 요 블록을 선택하니까 요 솔리드 바디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블렌드를 넣어 볼게요. 여기 보면 엣지 블렌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를 클릭해서 여기에 크기를 10로 바꿔줍니다. 한 50 바꿔도 되겠네. 50. 오케이 좋습니다. 블렌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코너에 라운드가 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블럭을 딱 누르고 세 번째 블럭을 딱 누르니까 여기에 블렌드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니까 이 블렌드가 빨갛게 변하죠. 그 말은 이 솔리드 바디라는 이쪽에서 이 바디에서 수정이 된 부분들, 아니 추가가 된 기능들은 여기에서 따로 모여서 따로 바디별로 관리하는 이 타입을 동기식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바디에 뭔가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추가 기능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바디 안에서 저장 관리가 되는 이런 방식을 동기식 모델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고 타임 스탬프 오더 누르면 순서 지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블렌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추가됐죠. 자, 이때 재미난 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 엣지 블렌드를 딱 클릭하고 얘를 손을 안 댄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른 다음에 제일 꼭대기로 바꿉니다. 바꾸니까 블렌드가 올라갔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블렌드를 다시 찍어서 블록 위로 갖다 놔도 얘가 뭐라고 영어로 시부리죠. 그 말은 이 블록이 없고야 이 블렌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순서를 못 바꿔요. 이거를 우리가 연결관계라고 연관성 관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순서로 만들어져 우리는 순서 지정식으로 합니다. 순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엣지 블렌드가 요 밑에 있었어. 그런데 얘를 제일 꼭대기로 올렸는데 이 블럭보다는 올라갈 수가 없네. 이거 아니면 영어로 계속 에러랍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히스토리 개념인데 연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엣지 블렌드는 요 밑에 있는 다른 어떤 피처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녀석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 빈 상태에서 블렌드를 클릭하면은 이거와 연관이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글자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즉 그 말은 이거와 이거는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을 여기 블럭이라는 피처를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삭제 그러면 같이 지워진다고 뭐라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블렌드도 같이 날아가고요. 블렌드는 컨트롤 Z 블렌드는 블럭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사라지죠. 우리 뭐 공포 공상강령화 이런 거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조상을 죽여버리면 그 조상 밑으로 다 없어지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블렌드는 뭐와 이 녀석과 이 녀석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 지정식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까집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델링의 시스토리를 활용한 연관성적인 부분 모델링을 파악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다음 시간은 2D 역시 하던 거 작업을 하겠습니다. 헷갈리죠? 3D 하다가 2D 하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 악기수에는 그냥 2D 시간이 2D만 했어요. 그랬더만 3D가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2시간을 하는데 뭐 좀 2D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3D 합니다. 2D가 아니고. 이 때문에 그 중간에 환경 설정이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 주 내에는 거진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좌표계라든지 그 다음에 블랭크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이번 주 시간에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뭐 간단한 거라도 모델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